오늘은 교과서 속 핵심 문법 118쪽에서 119쪽을 공부할 거예요. 오형식 이제 동사를 공부하면서 선생님하고 형식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문장에는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 있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덧붙이는 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본 뼈대와 같은 꼭 있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주어나 동사,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오형식이라는 게 뭔지 선생님하고 잠깐만 설명해 보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이제 1형식부터 5형식으로 이제 그 구별을 해 놓았는데, 5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이제 다 설명하면 기니까 3형식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3형식은 주어를 쓴 뒤에 동사,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쓰여지는 구조예요. 주어는 있는 이가가 붙는 말이지. 그리고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했을 때 뭐뭐하다라고 이제 맞출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목적어는 이제 을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얘는 뭐냐면 주어는 이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할 때 주어 혼자서만은 이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동작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love 이렇게 해볼게. 나는 사랑한다 라는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할 수는 없어.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사랑을 하는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뭐 그를 사랑해, 그러면 I love him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랬을 때 얘가 이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에 필요한 어떤 대상을 이제 이걸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사에 따라서는 이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있어. 그건 이제 사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두 개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뭐 하나는 뭐 간접 목적어, 하나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목적어를 두 개로 나누는지 잠깐 설명해 보면, I give. 그러면 나는 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인 I가 이 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준다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는 물건이 필요해요. 주는 물건. 만약에 선생님이 펜을 준다고 해볼게. 펜. 그런데 그 펜을 준다 그러면 펜만 있다고 해서 주는 동작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펜을 받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펜을 직접 목적어, 사람을 간접 목적어라고 해. 그래서 I give, 예를 들면 누구라고 할까? I give I give you a pen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준다 너에게 펜을 이렇게 돼. 내가 준다라는 이 행위를 할 때 필요한 건 주는 물건이 필요하고, 내가 물건만 있다고 준다라는 동작을 할 수 없어. 받는 사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직접 목적어냐면 이 주는 대상이 바로 그 직접 목적어예요. 내가 너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펜을 주는 거잖아. 이 주는 동작은 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펜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주는 행위하는 이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펜을 내가 준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하나가 더 필요해. 내가 직접 주는 동작은 너를 주는 건 아니라 펜을 주는 건데 그걸 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부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었으니 직접 전달하는 매체인 펜이 직접 목적어고 받는 대상인 너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 하나 필요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가지 종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얘는 IO, DO 이렇게 뭐 줄여서 얘기하지.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 이런 거 사형식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오형식은 뭐냐면 여기 주어 동사까지는 다 똑같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쓰면 이게 뜻이 굉장히 불완전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같이 설명해 줄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것들인지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동사들이냐면 어떨 때 목적어까지만 쓰면 이 동작을 하는데 불완전하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얘는 make, 그 다음에 keep, 그 다음에 find, live, 그 다음에 think. 이런 동사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는 누가 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물건을 제작한다라는 뜻하고는 달라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을 했으면 어떤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도록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ake가 어떤 뜻으로 쓰일 때 무엇을 어떻게 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면 make는 이제 목적어까지만 쓰면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이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keep은 뭐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유지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해야 자연스럽겠네. 그 다음에 find는 물건을 어떤 걸 찾아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상관이 없어. 목적어가 하나만 와도 괜찮은데요. 그 목적어에 어떤 보충 설명을 반드시 같이 써야 되는 말일 때는 find가 어떤 때냐면 내가 어떠한 사실이라는 것을 찾아내다. 이 말은 뭐뭇이라는 것을 알아내다.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이 find도 목적어에 이제 보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leave 같은 경우는 남겨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한 상태로 남겨두다. 로 남겨두다 또는 두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두루두루 쓸 수 있겠지? think는 무엇을 생각하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생각하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동사들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뜻이 쓰일 때는 목적어까지만 쓰면 뜻이 굉장히 이제 그 끝이 안 난 문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충 설명을 반드시 포함해서 이거 이제 complement라고 보충하다라는 뜻의 이제 그 목적 보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까지만 쓰면 안 돼. 얘가 어떻다라는 거를 같이 설명을 해 주어야 문장이 이제 완전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헷갈리잖아, 그지?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쓰면 이제 문장이 뭔가 말하다가 만 듯한 느낌이에요. 끝이 안 나. 요거는 이제 예문을 통해서 설명해 줄 거고, 그래서 반드시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말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 목적보로 이제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목적어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알려줄 때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는 11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목적어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인 119쪽에는 이 목적어가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공부해 볼게요. 여기 예제들을 보면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He always. 그는, 이 always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주어 동사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는 항상 만듭니다. 그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는 만든다라고 할 때 무슨 자르고 오리고 해서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는 행복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다라고 이제 하면 어떤 거를 뭐 자르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제작해내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지. 그런 뜻으로 쓰이는 make일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한다, 그의 아이들을 까지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걸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그는 한다, 아이들을.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얘가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건지를 설명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다, 그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걸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 목적어에 대한 상태야. 그가 행복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적어가 행복하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다 라고 해서 목적 보어라고 표현을 했고요. 얘는 해피라는 말은 어린이들이 해피라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하고 설명하자. 두 번째 문장 보자. people, 사람들은 주어예요. call 하면은 부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 동사지. 마르스 하면은 이거 화성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부릅니다. 화성을.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화성을 부른다. 화성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그래서 사람들은 화성을 뭐라고 부르는지, 화성을 어떤 상태라고 부르는지 여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red planet 하면은 빨간 행성, 붉은 행성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부릅니다. 화성을 붉은 행성이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목적 보어가 되고요. 이 마르스가 그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르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여기 옆에 채운 말이 필요한데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이제 오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이 목적어의 상태를 표현할 때 형용사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른다 화성을 붉은 행성이라고. 그 다음에 그는 만든다 그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이렇게 해줄 때 그 아이들의 상태가 행복한 거고요. 이 화성 상태가 이거 레드 플래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가 나오는데 상태를 나타낼 때는 목적 보어 자리에 무엇이 와야 한다? 얘가 상태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형용사는 별표. 왜 별표냐면 형용사가 들어오게 되면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뭐뭐하게,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면 행복하게가 해필리예요. 해필리. 그렇지만 얘가 그 해필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지어다. 얘들아, 부사라고 하는 것은요. 불호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잘라내도 문장이 말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서 해피라는 말을 잘라내면 문장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는 한다 그의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해필리가 부사면 부사는 이제 그 품사의 말상 문장에서 떼어내도 말이 이제 지장이 없어야지 부사라고 할 수 있거든. 부록처럼. 그런데 얘는 이거를 떼어내면 말이 안 돼 버려. 그래서 얘는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뭐가 들어간다? 그렇지.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별표. 해석은 부사처럼 되어도 품사가 부사가 들어가면 부사는 없어도 되는 말인데 얘는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사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반드시 형용사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올 수 있는 게 형용사와 명사 두 가지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the news. 그 소식은 주어예요. 만들었다 그녀를 슬프게 해요. 무슨 만들었다고 해서 오리고 잘리고 해가지고 그녀를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녀를 슬프게 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make가 어떤 물건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하게 했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뉴스는 했다 그녀를 슬프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녀를까지만 쓰면 말이 안 돼. 그 뉴스는 했다 그녀를. 그러면 말이 벌써 이게 완성이 안 되잖아. 어떻게 했다라는 건지 설명을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상태인 슬픈이라는 상태를 옆에 추가시키고 싶을 땐 여기에다 반드시 뭐를 쓴다? 형용사를 써라. 왜? 슬프게 했다니까 선생님 sadly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sadly? 그런데 슬프게는 sadly인데요 선생님. 그렇지만 부사는 안 써도 되는 말인데 얘는 반드시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가 들어가면 얘를 잘라내도 말이 돼야 되는데 얘는 잘라내면 안 돼. 반드시 써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와라? 형용사가 와라. 이번에 시험 포인트는 바로 이거겠지, 그치? 그 뉴스는 했다, 그녀를 슬프게.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해보자. you, 너는. 이게 should 같은 경우는 이거 조동사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본동사랑 섞어서만 해석할 수 있어요. 얘 혼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should keep 이렇게 유지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야. 유지해야 한다. should는 해야 한다고 keep은 유지하다니까 합쳐서 should keep 해야 합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your hands 네 손을 이거 목적어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너는 유지해야 한다 네 손을. 네 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건지 또 설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옆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예요. 그러면 깨끗하게면 cleanly라고 써야 되는데요. 선생님 아까 말했다시피 부사는 안 써도 말이 돼야 되는 건데 얘는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해석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부사처럼 보일지라도 얘의 상태를 형용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유지해야 한다 네 손을 깨끗하게 라고 할 때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반드시 형용사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마틴은 이름이에요. 마틴은 found 하면은 찾아냈다라는 뜻인데요. 물건을 찾아냈다도 되지만 어떠한 사실을 알아차렸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어다, 그지? 마틴은 알게 되었어요. the exam, 시험을 알게 되었다. 오잉? 마틴이 시험을 알게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뭔가 시험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해석이 뭐뭐하게로 되는 건 아니야. 주어는 동사했습니다. 목적어가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시험의 동작이 아니라 시험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difficult,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I, 주어. 나는 usually 같은 경우는 빈도 부사니까 이거 뭐 주어 동사에 넣지 말고요. 나는 보통 늘상 얘 leave 하면은 남겨두다, 뭐뭐 한 채로 두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뭐 한 채로 둡니다. 문을 끝.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나는 뭐뭐 한 채로 둔다. 문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어떻게 둔다는 거지? 닫혀진 채로 둔다 이 뜻이에요. 문이 닫혀진 채로 둔다.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에는 문을 닫아둔다 라는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losed 이렇게 형용사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분사 형태로 써야 되는 거지. 그녀는 thought, 생각했습니다. 주어, 동사. young boy, 그 젊은 소년?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이 그 어린 소년을 생각했는데요. 그 어린 소년에 대해서 뭐 생각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너에 대해서 나는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만약에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는 I think about you 또는 think of you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think you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야. I think you 하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는데 너를 그렇게 쓸 수 없잖아.
I think of you 하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라는 뜻이 돼. 나는 지금 너를 뭐 그리워하든지 네가 어땠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I think about이나 think of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뭐뭐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 어린 소년이 어떻다고? brave, 이거는 용감한이라는 뜻이에요. 용감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거 지금 목적어까지 쓰면 말이 안 되지? 목적 보어를 썼는데 이 brave라는 말은 목적어의 동작이 아니라 목적어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의 상태를 쓸 때는 어떻게? 얘는 그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해석이 항상 뭐뭐 하게라고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주의 봐봐. 목적격 보호의 해석이 뭐뭐 하게라고 될지라도 보통은 뭐뭐 하게는 부사예요. 그래도 목적격 보호로는 부사는 쓰지 않아요. 왜? 부사는 문장 그 품사상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을 부사라고 하는 거야. 문장에서 쓰지 않더라도 본래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그 말들을 부사라고 하는데 얘는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를 넣을 수는 없다. 그래서 형용사를 쓸 것. 자, 그러면 이거 체크 볼게요. this poem 하면은 이 시는 made 만들었습니다. the poet. 얘는 시인이라는 뜻이에요. 시인. 얘는 시. 이 시는 만들었다. 시인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기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기 있게 하면은 popularly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인기 있는 시인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형용사로 표현해라. 이게 이번에 시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형용사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하면 popular이지. 팝 가수가 인기 있다. 우리 K-팝 가수들도 요즘에 엄청 인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opular 들어가고요. coffee, 커피는 often, 자주, keeps 하면 유지한다. her, 그녀를 이렇게 돼. 커피는 자주 유지합니다. 그녀를 어떻게 유지한다는 거지? 그녀의 상태를 써주는데요. 밤에 깨어있게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이라는 뜻은 awake라는 단어예요. wake는 깨우다고요. awake는 깨어있는 이라는 뜻이야. at night, 밤에. 커피는 자주 유지합니다. 그녀가 깨어있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안젤라. 이 안젤라예요. 안젤라는 그녀의 수학 숙제가 쉽다는 것을 알았다. 어떠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발견한 거 말고요. 어떠한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도 find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니까 얘는 found를 쓰면 되겠네. 안젤라 found her math homework. 그녀의 수학 숙제가 잘 봐. 안젤라는 알아냈다. 그녀의 수학 숙제를 이게 아니라 수학 숙제가 뭔지 알아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학 숙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야. 쉽다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래서 이거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를 써줘야 돼요.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는데 쉽다라는 거는 명사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인 easy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바르게 찾아 고치세요. Let's keep 유지하자 the house 그 집을 유지하자 끝 아니지 그 집을 어떻게 유지하자는 거야? 깨끗하게 유지하자 말로는 깨끗하게이지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여기 형용사를 쓰세요. 그래서 얘는 cleanly를 clean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 중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쓰면 말이 안 돼서 목적어가 이제 어떻다라는 건지 설명이 필요한 문장을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보충 설명이 목적어의 상태일 때는 형용사나 명사를 쓴다고 했고요. 이번에는 목적어의 행동에 대해서 써야 될 때, 목적어의 동작에 대해서 써야 될 때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투부정사를 쓰는 거를 이제 그 기본으로 해요. 투부정사. 목적어의 동작을 표현할 땐 일단 투부정사를 쓴다. 그런데 to를 쓰지 않고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 목적어가 직접 이 동작을 하는 능동의 의미일 때,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 능동의 의미일 때는 뭐 투부정사나 원형이나 아니면은 현재 분사인 ing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능동이 아닐 때, 여기는 능동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수동일 때는 pp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분사.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얘가 직접 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그 동작을 받게 될 때, 그럴 때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선생님이 예제를 통해서 얘기해 줄게요. 사역동사가 뭐냐면요. 사역동사는 주어가 이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주어는 시킵니다.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야. 자, 다시 볼게요. 주어가 이 동작을 자기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시킨다. 목적어가 이런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를 사역동사라고 해. 왜냐하면 이게 불일 사자. 어떤 일을 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역동사는 어떤 일을 시키는 동사예요. 그래서 사역동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have, make, let 이런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let은 뭐뭐 하게 해주다, 허락하다, 뭐뭐 하게 해주다 이런 정도의 뜻이고요. make는 뭐뭐 하게 시키다, 꼭 이렇게 하게 만들다, 이렇게 약간 조금 강요의 느낌이 있어요. have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뭐 하게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그런데 얘보다는 조금 더 그 완곡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얘는 조금 더 강요가 들어가는 거고 have는 조금 더 유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시키는데 뭐뭐 하게 이제 부탁하다, 요청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ave, make, let은 무슨 동사냐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다, 요구하다, 강요해서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 요거 밑에 거를 먼저 하고 이걸 설명해 볼게요. 왜냐면 얘는 조금 더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 밑에를 먼저 해볼게. his mom 하면 그의 엄마는, 그럼 이제 여기가 주어예요. let은 뭐뭐 하도록 하다, 허용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엄마는 허용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뭐를 허용해 주냐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허용해 주는데 목적어가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그의 엄마는 하게 해준다. 그를 해도 되고 그가 play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허락해준다. on the weekend, 주말에는 이런 뜻이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쓰면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허락한다. 그를. 이게 무슨 뜻이야? 그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허락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이 보충 설명하는 말은 목적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원래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능동의 의미일 때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역동사인 have, make, let에 이 목적 보어에는 뭐가 들어간다? 반드시 원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사, 원형. 이거 뭐 원형 부정사라고도 하는데 그건 또 설명이 길어서 그냥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어가 시키는데 목적어가 이렇게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주어는 허락해 주는데 목적어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 자리에 사역 동사인 have, make, let이 오게 되면
여기는 목적 보어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게 이제 시험 포인트지. 그래서 봐봐. 그의 엄마가 허락해준다. 그가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이라고 할 때 원래 뭐뭐 하는 것을 하면 to 부정사를 쓰는 게 기본 형태지만 have, make, let인 사역 동사가 올 때는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to를 빼고 쓴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두 번째 것도 해석해보자. 나는 이거 주어야. couldn't make 하면은 이거는 make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거지. 얘는 이제 그 조동사기 때문에 얘만 해석하면 안 돼. 반드시 이거 본동사랑 합쳐서 동사 세트로 봐야 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My baby sister, 내 어린 여동생을 stop crying, 울음 멈추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잘 보자. 나는 할 수 없었다. 내 여동생을 오잉?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여동생이 어떻게 하는 걸 할 수 없었는 건지를 여기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얘는 시스터의 상태가 아니라 시스터의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투부정사가 오는 게 원칙이지만 사역동사가 본동사 자리에 왔을 때는 반드시 얘를 어떻게?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stop crying, 울음 멈추기라는 뜻이에요. 울음 멈추기를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었다. 내 동생을 울음 멈추도록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She had, 그녀는 주어지 had, 뭐뭐 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뭐 가졌다,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녀는 그냥 뭐뭐 하게 했어요. 미스터 존슨이 repair her car, 그녀의 차를 수리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녀는 미스터 존슨이 그녀의 차를 수리해 달라고 시켰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이건 강제로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make가 아니라 이건 이제 had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여기 보면 목적어인 미스터 존슨이 이 수리를 직접 하는 능동태 형태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가 사역동사기 때문에 여기를 원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그런데 밑에 참고를 한번 볼게요. 그녀는 시켰습니다. 그녀의 차를 어떻게 시킨 거야? 수리되도록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의 차가 수리되도록 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잘 봐.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녀는 했다, 그녀의 차를.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오형식 동사가 아니라 뭐 그녀는 그녀의 차를 가졌다라고 썼을 땐 괜찮지. 근데 얘가 뭐뭐 하도록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그녀의 차가 수리를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얘들아. 얘가 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차는 수리를 받는 거예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 목적어가 이 동작을 직접 하면 능동, 이 동작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 수동이라고 하지. 차는 자기가 수리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PP 형태로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r car repair 하면은 그녀의 차가 자기를 수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repaired라고 과거 분사 형태로 써줘야 되는 것도 기억을 꼭 해주세요. 주어가 시켰습니다. 목적어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그런데 이 행동을 직접 할 때는 이제 사역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고요.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동의 의미일 때는 어떻게? 과거 분사를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석 한번 다시 해보자. let 뭐뭐 하게 하라. A third 하면 이거 3분의 1이에요. of the bottle. 병의 3분의 1이 remain 하면 남아있다예요. 남아있게 하세요. above the roof. 지붕 위로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병의 3분의 1을 남아있도록 해라. 지붕 위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let이 왔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도록 하라 라고 할 때 이거 원형으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날 수 있지. 이거 to 같은 거 쓰면 안 되고요.
다른 거 뭐 ing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let me 허락해줘. me 내가 뭐 하도록 그냥 just는 그냥이에요. put 놓도록 your phone 네 폰을 어떻게 하도록 글래스 안에다가 넣도록 나에게 허락을 해줘. 놓도록 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또 put을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These blackouts 이 정전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가 뭐 얘를 오리고 자르고 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전들이 그를 come up with 하도록 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방법. 그의 집을 밝힐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to come up with 이런 거 안 되고요. 여기 반드시 동사 원형 come만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상위권을 노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사역동사인 have, make, let 말고 준사역동사를 써야 돼요. 준사역동사는 뭐냐면요. 얘도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도록 어떤 행동을 하는 거라서 사역동사하고는 의미상으로는 비슷한데 얘가 이제 문장에서 쓰일 때 쓰임이 좀 다르게 쓰이는 면이 있어서 얘는 준사역동사라고 해. 사역동사처럼 무조건 원형만 쓴다 이렇게 하지 않고 help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준사역동사라고 불러. 사역동사처럼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원형으로만 쓰면 의미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to도 같이 써.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 선생님이 원래 이제 이 행동을 할 때는 to 부정사를 쓰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대로 to 부정사도 쓰고요. 사역동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얘는 원형도 써요. 원형 부정사. to 부정사에서 to를 빼낸 게 원형 부정사야. 그래서 이거 동사 원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have, make, let은 사역동사라서 얘는 목적 부호로 원형만 쓰고요. 그 다음에 help는 준사역 동사라서 원래대로 to 부정사도 쓰는데 원형도 쓴다라는 거예요. 사역 동사처럼.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볼게. he helped. 그는 주어 helped 도와줬습니다. 그녀가 목적어지. 뭐 하는 것을? 박스를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move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o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준사역 동사라서 사역 동사처럼 to도 쓸 수 있고 to 없이 그냥 원형으로도 move the box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o를 넣어서 쓸 수도 있어. 두 개는 뉘앙스가 약간 다른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녀가 이렇게 옮기는 동작, 물리적으로 도와줬었다면 to를 써야 되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이 옮길 때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뭔가 심리적으로나 어떤 전략적으로나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면 원형을 쓰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뉘앙스가 이제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준사역 동사 help는 목적 보어 자리에 원형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요거 보자. They let 그들은 주어 let 뭐뭐 하게 했다. 사람들을 여기까지만 쓰면은 뭔가 부족하지, 그지? 뭐 하도록 했냐면요. 여기 볼게. 그들은 사람들이 미술관에서 사진을 찍게 해준다예요. 그러면 그들은 해준 거고요. 사람들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런 동작을 한 거지. 다시 보자. 한글을 한번 주의해서 봐봐. 그들은 사진을 찍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허락해 준 거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주어 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줬다 사람들이 사진 찍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have, make, let이 올 때는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또는 take pictures라고 쓸 수 있어.
이거 이거 S 써야 되지. 여기서 이거 픽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쟤는 take라고 써줘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the teacher. 그 선생님은 주어야. made, 만들었다. 학생들을. 여기서는 학생을 오리고 자르고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뭐뭐 하도록 했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은 시켰다야, 시켰다.